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준청문회가 야당의 연기 요구로 1시간 30분 동안 지연된 뒤 시작됐습니다. 연방대법관 브렛 카나바우 청문회인데 민주당 상원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는 요청한 기록의 10%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법사위원장은 직권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에는 유난히 시위자 방청객이 많습니다. 카나바우 대법관이 그가 대법관으로 인준되면 낙태 총기 선거자금법 대통령 기소에서 전례 없는 보수 판결을 내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 대신 공산당 서열 3위 인물로 대치하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균형 외교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간다면 북한 행사에 가려지는 것도 특사를 보내는 이유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외교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 핵 이슈로 가장 곤란한 처지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에는 북한 비핵화가 전부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비핵화 이상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공화당 현직 의원 2명을 형사범죄 용의자로 기소했다는 이유로 법무장관을 또 비난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 미치는 여성 유권자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여성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는 이유는 가족 분리 이민 정책과 대통령의 낮은 품격 때문입니다. 가장 진보적 매체인 뉴요커가 가장 보수적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연례 행사에 초대했다 취소했습니다. 독자와 스텝, 다른 참가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는데 초대가 취소되자 배너는 뉴요커 편집장을 비난합니다. 나이키가 Just Do It 캠페인 모델로 풋볼 무릎 꿇기의 대명사인 콜린 캐퍼닉을 선택했습니다. 나이키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신념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내린 결정인데 주식값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지금은 이제 9시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미국인은 수십 년에 한 번 볼 수 있기도 하고 볼 수 없기도 한 생중계를 받습니다. 축구도 풋볼도 농구도 미국의 국가 스포츠인 야구도 아닌 역사적인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였습니다. 물론 연방대법관이 9명밖에 없고 종신직이기는 하지만 가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지명자 브렛 카나바우가 대법관이 되고 나면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1930년대 초 이후에 가장 강한 우파 대법원이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물론 그 대법관이 되고 난 뒤에 그 전에 했었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종신직이니까 지금 또 이 사람은 젊잖아요. 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또 그 여론도 의식하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대법관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오늘 청문회는 저도 이 정도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간 전인 아침 8시에 시작됐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청문회는 시작되지 않고 야당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든 의원들이 이 청문회를 연기해야 된다면서 여당 법사위원장과 논리적이기도 하고 비논리적이기도 한 논쟁을 했고 그렇게 미국식 민주주의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견이 맞는가 나의 의견이 맞는가 때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이제 상식선에서 이런 것들을 말로써 상대를 누르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런 것들이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는데
야당의 청문회를 연기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지명자에 대해서 요청한 법 판결 기록의 10%만 지금까지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10만 개의 기록 유출을 막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나마 4만 2천 페이지 분량은 어제 노동절이었었잖아요. 어제 밤에서야 받았는데 초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면 어느 의원인가가 계산을 했던데요. 1시간에 어느 정도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제 밤에 받아서 오늘 6시 30분이었으니까 4만 2천 페이지의 분량을 읽으려면 그 정도를 발휘를 해야지 된다 해서 방청객들이 웃기도 했습니다. 페이지를 4만 2천 페이지 정도 그것만이라도 넘겨볼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그 척 그레즐리 공화당 그 법사위원장은 지금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이 전부 그 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소위원회에 미국의 그 룰에 따라서 이 같은 연기 신청을 묵살하고 1시간 30분 뒤부터 청문회를 시작해서 지금 그 법사위원들이 그 각자가 10분씩의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합니다. 전부 수십 명의 법사위원회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이 10분씩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그 지명자가 공식적인 그 본인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그 쉽게 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라디오로만나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981년이었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연방 그 대법관 청문회 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하급 법원에서 점점 가다가 항소법원 가고 등등 해서 그래도 판결이 되지 않으면 연방 대법원에 가서 하잖아요. 동성 결혼이 되겠건 낙태가 됐건 총기가 됐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81년부터는 그때 이제 로널드 레이건, 샌드라 데이 오코너 그 여성 그 대법관이잖아요. 청문회 할 때부터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닐 고서치 청문회 정말로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연방 대법관이 됐는데 닐 고서치 청문회 그 이후에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원의 청문회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소수당이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60표가 아니라 3분의 2가 아니라 51표 과반수 플러스 한 표만 더 받으면은 되도록 룰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이나 이렇게 임기 2년 차에 연방 대법관을 종신직인 사람을 임명하게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이게 아주 급한 일일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학교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그 대법관 그 지명자가 학교에 갈 나이인 어린 두 딸들과 함께 와이프와 함께 청문회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때 학교를 보내기도 할 텐데 역사적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뭔가 스트러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린 딸들을 데리고 나온다. 이게 다 어떠한 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아빠의 역사적인 그 장면을 어린 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딸들이 못 볼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뉴스하는 사람의 느낌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이제 척 그레즐리 이제 하원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시작을 한다 하니까 시작한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을 한 카멜라 해리스가 제일 먼저 쫙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투명하게 해야지 된다. 연기를 해야지 된다. 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Move forward, Mr. Chairman. I with this extend a hearing. very warm We have welcome not to been Judge given an Kavanaugh. opportunity to have a 그랬더니 이 meeting. 크레즐리 의장이 요즘 케버나 이게 지명자를 우리가 아주 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다른 의원들도 한 명 한 명 계속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합니다. Their two daughters
Mr. Chairman, 두 명의 도로가 왔다는 얘기부터 강조를 해요. Harris, Mr. Chairman, we Judge Kavanaugh's received many law 42,000 documents that we 그랬더니 42,000페이지의 다큐멘터를 어젯밤에서야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까? Day for all of you here, and you're rightly proud of 미스터 브루멘터리 커네디컷주의 민주당 의원이 또 나서죠. American people. Chairman, I move to get adjourn. hear directly from Judge Kavanaugh. 네, 이 박수는 민주당 의원에 대한 박수입니다. Chairman, I move to adjourn. Mr. Chairman, we have been denied. 시위대는 지금 그 지명자의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지금까지의 그 판결 시각 때문에 그의 지명에 반대라는 것이고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뉴저지의 그 코리 부커 의원이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우리가 기록을 다 못 받았는데 뭘 숨기십니까? 위원장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투명성은 또 공정함은 어디에 간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연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는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장으로 있는 이 상원 법사위원회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서 청문회를 치르자고 우리에게 기록을 더 주고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Our daughters, Margaret and Liza, 아, 네. 이 내용은 이제 누구죠? 그 본인의 얘기고요. The question was why would we want to delay this? And this is not an attempt to delay. This is an attempt to be fully equipped to do our constitutional duty, which everybody, Republicans and Democrats on this committee, take seriously. It is very hard to perform our role of advice and consent when we do not have 이때부터 이제 그 지명자의 얼굴이 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 환한 모습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웃으면서 들어와서 처음 본인도 이런 청문회를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제 사진 기자들이 요청을 하니까 사진 찍을 때 웃기도 하고 하다가 완전히 그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로드 아일랜드가 지역구인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역시 같은 얘기를 했고 중진 의원 버먼트가 지역구인 패트릭 리 의원도 마찬가지. 그러자 이제 척 그레즐리 그 공화당의 법사위원장이 본인은 연기할 이유가 없다.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때는 그 어린 두 딸들이 뭐 발장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를 어린 딸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자 이제 법사위원장이 지명자에게 가족을 소개해라 라고 기회를 주더군요. our daughters, Margaret and Liza,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thank 라이자와 the committee for 마고 arranging a day off from school today. 오늘 학교도 안 간 거예요. My mom and dad, 그래서 Martha 이제 and 학교도 Ed 안 가게 해준 그 학교 그 지역 그 교육부 관계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엄마 아빠도 왔어요. 지명자의. Rosie and Elizabeth Murphy. I'm very honored to be here. Honored to have my family here. 굉장히 그 영광이고 좋은 판사는 중도적인 심판자, 인내력 있는 심판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우리 못 읽어봐서 안 된다. 다시 좀 연기하자. 이런 그 요청을 하자. 그게 이제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겁니다. 중간중간에 몇몇 그 공화당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조금 돕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의 의무를 지키려고 우리는 그 상원 법사위원으로서 일하려고 하는 거다. 지명자의 그 백그라운드를 체크할 시간은 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왜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중진 의원이 끝까지 말을 안 하는가 했더니 이게 다 계획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9명의 연방 그 대법관의 지명 그 청문회를 치렀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리저리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어떤 사람은 뭐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을 하고 이런 때 그 대통령이 지명한 그 지명자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일반인들의 어떤 그 법적 기준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this 합니다. nominee comes into when what we're looking at
is he within the mainstream of American legal opinion, and will he do the right thing by the Constitution? 그렇자 이제 그 공화당의 법사위원장이 계속 한다고 하니까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의원이 과거 오바마가 마지막에 그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했었을 때 그때는 1년 동안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만나주지조차 않지 않았는가. 며칠 정도 더 좀 우리에게 시간을 준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민주당 의원들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다 알고 아마 그 해본 얘기일 겁니다. 1시간 반 동안이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충돌을 했고 공화당 민주당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은 시위대가 그 안에 방청객 안에 숨겨 있었던 적도 드물게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 지명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관계자에 의해서 그 퇴장당하고 하는 것을 계속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끝내 8시부터 지금부터 1시간 15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 지명자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를 하는가?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생중계가 될 텐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법사위원들이 10분씩 다 얘기하고 나면은 지명자 자신도 얘기를 하는데 낙태에 대해서 여성이 임신 낙태에 관한 스스로의 그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명자가 17살에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소녀가 낙태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텍사스 판사가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지명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총기 소지의 권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또 텍사스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그 반대하는 사람이고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뭐 기소하고 조사하고 할 때 그땐 젊었으니까 케네스 스타를 도와서 일했었거든요. 오늘의 이 지명자가 그 당시에는 입장이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뀌긴 했는데 나중에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미국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9.12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부시 시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부시 시절 법률 자문을 할 때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많이 안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젯밤에 뭐 42,000페이지 정도를 준 것이고요. 그때 연방 대법원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고문도 더하고 더 무자비하게 알카이다에게 그 행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막았을 때 굉장히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소수의 보수적인 법률 법 자문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지금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 연방 그 대법관 지명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의 그 권한에 대해서는 누구를 고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연방 그 대법관 지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됐으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 그 브렛 카바나우 이 지명자가 어떤 성향인가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8%의 미국인은 인준돼야지 된다고 하고 39%는 인준되지 말아야지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기구가 워싱턴 포스트와 ABC니까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답했다고 짐작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잠시 뒤에도 새로운 미국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 아니면 깨지고 말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미래의 그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9월 11일에
그 밥 우드월드의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책이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 내부에 관한 책이 나와서 지금 백악관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 들어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연방 법무장관을 비난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 그 해고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내 정치가 이슈였습니다.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덩컨 헌터 의원 선거기금으로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쓰긴 썼어요. 뭐 몇십만 달러를 쓰고는 뭐 애완동물 뭐였었죠? 애완동물 토끼도 아니고 애완동물 무슨 그 작은 애완동물을 비행기 표 사서 뭐 데리고 다니고 한 이런 것까지 다 썼는데 물어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다 이거 우리 와이프가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소됐고 그리고 뉴욕이 지역구인 그 크리스 콜린스 하원 의원도 내부 거래 이 문제로 기소가 됐는데 연방 법무부가 이 두 사람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길 선거가 분명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하면서 Good job, Jeff. 비꼬는 거죠. 이 Jeff Sessions도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기소한 것. 두 사람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그런 의원입니다. 유난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부패 연루 같은 것들이 일찌감치 드러나는 것이 또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감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엑시오스가 그 법무부 그 내부 사람들 인터뷰 취재 같은 것 한 것을 보면 이름은 당연히 안 밝히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봉급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트윗이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신경이 쓰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생각을 가만 보면 법무부를 연방 법무부를 본인의 법무부니까 본인의 적과 싸우는 무기와 도구로 써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다. 이 본인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이렇게 그 법무장관을 욕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케이스가 끝난 건 아니고요. 팩트 자체를 보면 굉장히 조금 그 두 의원에게 나쁘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해고될 것 같다. 이런 그 전망들을 많이 하니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야지. 이렇게는 좀 안 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트윗은 이 추후 대통령이 새로운 법무장관을 지명을 할 때 그 청문회에서 오늘도 저렇게 연방 대법관 그 지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 청문회에서 리트머스 그 테스트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법무부에 대해서 당신 지금 법무장관 지명자인데 그런 트윗에 동의하느냐? 또 대통령의 법무부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 역할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럼 지명자는 결국은 이 특별검사의 조사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이다. 지금의 연방 법무장관처럼. 그렇게 이제 그 엑시오스는 분석을 했고요. 이런 그 트윗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서서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브라스카도 굉장히 빨간 색깔 주잖아요. 그 지역의 공화당 그 벤세스 의원이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이 아닙니다. 해외 원조로 큰근히 살아가는 시스템도 제대로 설비되지 않은 후진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법을 적용시키는 하나는 여당을 위해서 다수당, 하나는 야당, 소수당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가 자신을 보호해야지 되고 또 자신의 공화당을 보호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유치하다라는 게 지금 공화당 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고요. 노동절 어제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하도 세상이 어지러워서 노동절 전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어제도 정규 방송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보통 그 노동절이 여름이 끝나는 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개학하고 학생들 학교 가고 하는데 선거 캠페인 시즌이 시작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중간 선거. 그래서 4월 달과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그 매체가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동으로 한 것을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조사할 때마다 지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뭐 이런 그 차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그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민주당과 무당파의 유권자의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공화당보다 지금 높아요. 80%대 74%거든요. 그리고 뭐 무당파도 50%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공화당을 32%가 지지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서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52%, 공화당 38%, 14포인트 차이죠. 4월 달 조사보다도 4포인트나 지금 그 앞선 것이거든요. 그리고 60%의 유권자는 민주당이 적어도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서 한 군데에서는 다수당이 돼야지 된다. 밸런스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체크를 해야지 된다. 다수당이 돼서 이런 사람이 뭐 60%였고요. 더군다나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남성에 비해서 큽니다. 66%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남성은 52%인데 66% 가운데서도 여성이요. 59%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반대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그 답변한 사람이 45%였고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또 엑시오스가 또 다른 그 쿡 폴리티컬 리포트라는 것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성,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렬하게 그 공화당을 반대하지 않았던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지금 국경에서 불법 체류자가 됐건 난민 신청자가 됐건 어린 가족들, 어린 아이들과 엄마 아빠를 떼어놔서 그 아이들이 병들어서 숨지는 경우도 생기고 아직까지도 뭐 수천 명 찾아주지도 못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성들이 치를 떨면서 싫어한대요.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품행, 꼭 무슨 여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behavior, 뭐 말하는 거, 태도, 누구를 무조건 비난하고 뭐 적과 내 편을 가르고 하는 이런 것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싫어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하는 그 비율이 남성과 비교해 볼 때 25%나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글쎄요, 아주 오래 뒤의 일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워낙에 민주당에 인물이 없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쳐다보고 있는데 2020년도에 대선 후보 선거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 1월 달에 결정한다는 내용 오늘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분위기 전해드리자면 잡지 뉴요커, 저는 뭐 아주 좋아하는 잡지입니다. 특히 이제 뭐 일본의 유명한 작가라든가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이 이 잡지에 그 본인의 신작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워낙에 그 문예지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정치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뉴요커에서 그 하비 와인스틴의 그 미투 운동으로 그를 끌어내릴 수 있었던 그 기사가 바로 뉴요커에서 나왔잖아요. 뉴요커가 연례 페스티벌을 하면은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해서 지금 미국이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 하는 것을 조금 가늠도 해보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요커가 아주 뭐 진보적인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스티브 배넌이라는 가장 그 우파 쪽에 서 있는 본인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형적인 공화당은 아니니까요. 이 사람도 전형적인 공화당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길 원하고 공화당의 기존 그 질서, 기존 인물을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본인의 성향의 사람이 새롭게 선거에서 선출되기를 원하는 스티브 배넌. 이 스티브 배넌을 이제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뉴요커의 그 편집장이 아주 그 당찬 저널리스트죠. 데이빗 레믹 씨가 직접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스태프들이 또 소셜 미디어에서 짐 캐리 같은 뭐 코미디언 이런 사람도 내가 어찌 그 사람과 같이 설 수가 있는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존중을 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윌리엄 버클리 같은 그 아주 유명한 잡지를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굉장히 그 언컨벤셔널 하면서도
지나치게 기울어진 사람이 아니냐. 같이 서기조차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편집장이 배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초대했지만 왜냐하면 또 그 배넌의 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생각에 스티브 배넌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배넌이 정말 전략가이고 뭐 돈 버는 것도 잘하고 정치 선동도 잘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잘하고 이민에 반대해야만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중국과 싸워야 해. 언젠간 전쟁을 하고야 말 거야 미국이 뭐 이런 스타일이요. 그리고 브레이트바트를 오래 이끌면서 그 브레이트바트로 음모론 같은 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으로만 나온 원래 그렇게 시작된 매체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쏟아내죠. 지금도 결국은 쫓겨나긴 했지만 그리고 페이스북과 문제가 됐었던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주주이기도 했어요. 배넌이 지금 뉴요커의 편집장을 욕합니다. 내가 그 와달라는 초대를 받아들인 건 순전히 정말 심플했다. 두려움 없는 저널리스트 뉴요커의 편집장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길래 응했던 건데 뭐 그 사람도 무기력하네. 저 정도 반대한다고 나의 초대를 취소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미국의 분위기예요. 잠시 뒤에 한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이 내용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 한 몇십 분이라고 하죠. 5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서로 만난다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도록 뭐 좀 해보겠다 하고 당연히 이제 북한 핵 문제 오늘 날이 밝으면 특사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1년 전에 갔었던 그 대표단이 그대로 가서 일단 여러 가지를 뭔가 조율을 하고 오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백악관에서는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한 1시간쯤 있으면 브리핑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긴밀히 협조하겠다. 분위기 좋았다 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죠. 이 격월간지 잡지가 있습니다. 내셔널 인트레스트라는 국제 관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잡지에 뭐라고 실려 있냐면 북미 회담이 깨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한미 동맹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지금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좋은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기도 했지만 부시나 클린턴 오바마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지만 봐요. 유일하게 김정은의 지금 말을 표현을 어떻게 바꾸던 완전하고 되돌아갈 수 없고 확인되는 비핵화만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평화조약이 됐건 요즘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서 종전 이런 것으로 오긴 하지만 경제, 외교, 정상관계, 대사관이 설치가 되건 말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화를 계속 해봤자 시간 낭비다 하는 결론을 미국은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비핵화가 모든 게 아니라는 거죠. 체크리스트에서 하나의 아이템 중에 비핵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결정적인 목표는 남한 대통령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거대한 계획은 비핵화 이상이라는 겁니다. 미국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평화적인 구상을 빨리 실행하기를 원하는데 국내 정치 환경도 그렇지 않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참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직을 한반도 평화와 화합에 많이 걸었는데 이게 지금 힘들어지니까 지지율
지지율도 내려가고 이루려면 미국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토권을 가졌으니까요. 워싱턴 도움 없이 위험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 그 근처에도 가기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북미 회담이 깨지고 난다면 만약에 깨진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포기를 할까? 한미동맹?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서 북한의 등을 돌릴까? 아니면 그 북한과 그 한국이 그냥 그 따로 그 더 지난번 판문점 선언보다 더 나간 종전 선언을 하고 외교 정상화를 하면서 미국에 거슬리게 할까? 한미 동맹이냐 자신의 평생 야망인 한반도의 평화냐 이것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만약에 북한 쪽을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의 남북 화합이 미국과의 관계를 삐걱이게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벌을 줄 미국이 주는 벌이죠. 그 대가를 치를 정도인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 곧 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얘기였고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는 것처럼 다 돼 있었더니 이번에 이제 그 공산당이요.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그 서열 3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서열 3위 상무위원장 7명이잖아요. 그 공산당 그 리더십에 거기서 그래서 넘버 3인데 넘버 3인 리 잔수가 가기로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를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뭐 한 나라만 안 오고 나중에 오겠다고 하고 돈을 엄청 푼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지금 미국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그곳에 그게 이제 1대1로 그 실크로드 과거의 실크로드를 지금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워싱턴이 한국에도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하고 중국에도 너무 밀착하지 말라고 하고 북한에 그것을 좀 눈치를 보는 거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치를 본다고 하진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균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국을 자극하기를 중국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의 우선순위는 북한 핵보다도 워싱턴과의 무역 분쟁이니까 워낙에 그 규모가 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핵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미국으로서는 우선인 거죠. 그 사이에 그 한국이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약에 지금 뭐 2005년 이후에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이 북한을 중국의 중요한 인물이 북한을 그 방문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갔을 때 이번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 구구절이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가 포커스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가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원래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 간다고 약속은 해서 체면은 북한 기분은 좋게 해주고 미국이 이제 그 싫어할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을 또 이제 핑계로 해서 넘버 3를 보이고 시진핑이 만약에 간다면 시진핑 그 자신이 가장 돋보이는 이런 때 그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서열 3위 사람을 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장례식까지 다 치러서 본인이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간 존 맥케인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의 그 자리에 이제 애리조나의 그 공화당 주지사가 남은 임기를 지명을 하잖아요. 존 카일이라는 과거에 그 존 맥케인 의원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2013년까지 95년부터요. 이 존 카일을 임시 그 상원 의원으로 지금 그 선택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주지사가 그 내용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또 다 이번에 연방 그 대법관 지명자에게 찬성표. 공화당에서는 한 명도 반대한다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연관이 되는 것이고 오늘 그 나이키가 그 Just Do It 그 캠페인 30번째 광고 모델로
샌프란시스코 그 49ers의 쿼터백 경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콜린 그 캐퍼닉을 선택을 했습니다. 캐퍼닉 얼굴과 글이 보이는데 희생과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도 신념을 가져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Just do it 하는 그런 것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경찰들이 무차비하게 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그 NFL 때문에 그 대통령은 다 뭐 해고하라고 하고 이 사람은 지금은 어디 NFL을 소송을 했잖아요. NFL이 단합을 해서 본인을 선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나이키가 굉장히 수입이 안 좋잖아요. 아디다스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회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왔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선수들의 표현의 자유도 지지했고요. 그런데 주주들은 겁나해서 주식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한 2% 정도는 내려갔습니다. 가을이에요. 이제 예뻐 보이는 색깔도 달라지겠죠? 강희신이었습니다.